수연아, 아프면 말해. 그의 손이 제 다리를 벌렸습니다. 순간 모든 것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와 이 방에 있고 곧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으려 하고 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제 안에 있던 또 다른 저를 마주했습니다. 52년을 살아오며 한 번도 꺼내본 적 없던 그 사람을 누군가의 아내도 누군가의 엄마도 아닌 그저 박수연이라는 이름의 한 여자를 동창회 초대장을 받았을 때 저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은 예전과 너무 달랐으니까요. 하지만 그날 저는 오래된 립스틱 하나를 꺼내 들었고 그것이 모든 것의 시작이었습니다. 여보, 이번 주 토요일에 동창회 좀 다녀와도 될까요? 그 말을 꺼내는데 사흘이 걸렸습니다. 남편은 신문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대답했습니다. 그래요. 다녀와요. 짧고 무심한 대답. 기대했던 건 아니지만 왠지 모르게 허전했습니다. 저는 박수연 52세, 26에 결혼해서 26년째 한 남자의 아내로 살고 있고 25살 아들과 22살 딸의 엄마입니다. 아이들은 이미 독립했고 집은 넓고 조용합니다. 남편과 단둘이 사는 공간에서 우리는 각자의 시간을 보냅니다. 불행하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다만 언제부턴가 저는 박수연이 아닌 김 부장 아내 혹은 준호 엄마로만 불리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친구 혜진이가 먼저 연락해 왔습니다. 야, 수연아. 이번엔 진짜 나와야 돼. 고등학교 동창회인데 너 한 번도 안 나왔잖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30년 전 그 이름들이 떠올랐으니까요. 특히 한 사람. 강민호. 화장대를 열고 오래된 립스틱을 꺼냈습니다. 연한 로즈 컬러. 결혼하고는 한 번도 바르지 않았던 색이었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엔 주름이 늘었지만 눈빛만은 묘하게 설레고 있었습니다. 토요일 저녁 블라우스와 슬랙스를 차려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남편은 TV를 보며 손만 흔들었고 저는 현관문을 닫으며 이상한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동창회 장소는 강남의 한 레스토랑이었습니다. 고급스러운 인테리어와 은은한 조명. 입구에 들어서자 익숙한 얼굴들이 보였습니다. 수연아. 혜진이가 반갑게 손을 흔들었고 저는 그쪽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박수연? 진짜 수연이 맞아? 낮고 깊은 목소리. 고개를 돌리자 그가 서 있었습니다. 강민호. 고등학교 때 반에서 가장 유명했던 문제야. 싸움질도 잘했고 지각도 밥 먹듯 했던 그 남자. 하지만 지금 제 앞에 선 그는 세련된 정장에 고급 시계를 찬 성공한 남자의 모습이었습니다. 민호야. 정말 오랜만이다. 제 입에서 자연스럽게 반말이 나왔습니다. 그는 환하게 웃으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와, 수연이 진짜 안 변했다. 그대로야. 무슨 소리야. 이제 50 넘은 아줌마야. 아니야. 넌 여전히 예쁘더라. 그 말에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언제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들어봤던가요? 자리에 앉자 친구들이 하나둘 모였습니다. 다들 누군가의 부모가 되어 있었고 나이 든 얼굴로 옛날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유독 눈에 띄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강민호였습니다. IT 회사를 운영하는 대표가 되어 있었고 말투도 여유롭고 세련되었습니다. 예전의 거친 모습은 온데간데였고 성숙한 남자의 매력이 묻어났습니다. 술이 몇 잔 돌고 분위기가 무르익었을 때 민호가 제 옆자리로 왔습니다. 수연아, 너 진짜 그대로다. 웃는 거 봐. 고등학교 때랑 똑같아. 에이, 무슨 소리야. 진짜야. 넌 항상 조용히 웃었잖아.
그게 참 예뻤어. 순간 가슴 한구석이 간질거렸습니다. 누군가가 저를 여자로 봐준다는 느낌. 그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습니다. 수연아, 기억나? 고3 때 졸업식 날 무슨 일이 있었는데? 넌 체육관 뒤에서 혼자 울고 있었어. 나 그거 봤거든. 깜짝 놀랐습니다. 그 기억은 저조차 잊고 있었는데 그는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너 왜 울었어? 모르겠어. 이별이 슬펐나 봐. 나도 그때 참 많이 울었어. 근데 너한테는 보여주기 싫더라. 그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를 떠났습니다. 저와 민호는 여전히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수연아, 나 사실 고등학교 때 너 좋아했어. 알아. 그래도 말 못했잖아. 나 양아치였으니까. 지금은 아니잖아. 많이 멋있어졌어. 그가 천천히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럼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을까? 장난 같은 말투. 하지만 그의 눈빛은 진심이었습니다. 민호야, 나 가정이 있어. 알아. 미안. 그냥 옛날 생각이 나서.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때 민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한 번만 안아봐도 돼? 친구로서. 진짜 반가워서. 제가 고개를 끄덕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가 일어나 제게 다가왔고 우리는 가볍게 포옹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그의 손이 제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천천히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상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그리움? 외로움? 아니면 또 다른 무엇? 미안. 너무 반가워서. 그가 물러서며 말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저는 계속 그 순간을 떠올렸습니다. 그의 손길, 그의 눈빛, 그리고 제 안에서 일어난 감정의 파도. 그 후로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민호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잘 지내? 그날 정말 반가웠어.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답장을 보냈습니다. 나도. 오랜만에 즐거웠어. 그날 이후 우리는 가끔 문자를 주고받았습니다. 일상적인 이야기들. 하지만 그 속에는 묘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민호가 물었습니다. 혹시 다시 볼 수 있을까? 커피 한 잔만. 저는 거절해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손가락은 이미 그래라고 타이핑하고 있었습니다. 장을 보러 나갔다가 우연을 가장해 민호를 만났습니다. 동네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수연아, 나 솔직히 말할게. 너 자꾸 생각나. 민호야. 알아. 이러면 안 되는 거. 근데 어떡해. 30년 만에 다시 만났는데 그때 느낌이 그대로더라. 그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저도 솔직해지기로 했습니다. 나도. 생각났어. 근데 우린 안 돼. 나 가정이 있어. 그냥 한 번만. 딱 한 번만이라도 괜찮지 않을까? 카페를 나서는 길 민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저는 뿌리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조용한 모텔로 향했습니다. 그 길을 걷는 내내 저는 돌아서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모텔 입구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민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후회할까봐 걱정돼. 후회해도 내가 감당할게. 그날 밤 우리는 30년 전으로 돌아갔습니다. 젊은 날의 감정과 지금의 외로움이 뒤섞인 시간. 그것은 사랑이 아니었지만 거짓도 아니었습니다. 모텔 방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저는 멈춰섰습니다. 방 안은 생각보다 깨끗했습니다. 하얀 침대 시트, 작은 탁자, 그리고
창문으로 새어 들어오는 오후의 햇살. 너무나 평범한 공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 들어선 순간부터 모든 것이 달라진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저보다 먼저 들어와 창문 쪽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뒷모습이 어딘가 무거워 보였습니다. 수연아. 그가 돌아서며 저를 불렀습니다. 얼굴에는 웃음기가 없었습니다. 우리 진짜 괜찮은 거야? 그 질문에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괜찮을 리가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돌아설 수도 없었습니다. 모르겠어. 근데 여기까지 왔잖아. 민호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제 손을 잡았습니다. 수연아, 솔직히 말할게. 나 지금 떨려. 나도. 30년 전에는 용기가 없어서 못했고, 지금은 이러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멈출 수가 없어.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52세 남자의 회사 대표라는 사람의 손이 마치 소년처럼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떨림이 제 것인지 그의 것인지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민호야, 나 결혼한 지 26년 됐어. 알아. 남편이랑 사이가 나쁜 것도 아니야. 그냥 익숙한 거지. 그것도 알아. 민호가 제 얼굴을 들여다봤습니다. 근데 있잖아, 수연아. 난 내가 외로워 보였어. 동창회 때 봤을 때 내가 웃긴 했는데 눈이 외로워 보이더라.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제 자신도 몰랐던 감정을 누군가 알아봐 준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나 오랫동안 누군가의 엄마였고 누군가의 아내였어. 근데 박수연이라는 사람으로 살아본 게 언제였는지 기억이 안 나. 오늘만큼은 그냥 박수연으로 있어도 돼. 그 말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민호가 조심스럽게 제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포옹이었지만 동창회 때와는 달랐습니다. 더 깊고 더 절실했습니다. 그의 손이 제 등을 천천히 쓰다듬었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다시 위로. 조심스럽지만 확실한 움직임이었습니다. 수연아. 그가 제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숨결이 목덜미에 닿았고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나 너무 보고 싶었어. 저는 대답 대신 그를 더 끌어안았습니다. 26년 만에 느끼는 다른 남자의 체온. 남편과는 다른 향기. 낯설지만 두렵지 않은 느낌. 민호의 손이 제 턱을 살짝 들어 올렸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키스해도 돼? 그 한마디에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고 그의 입술이 제 입술에 닿았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러웠습니다. 마치 깨질까봐 두려운 것처럼. 하지만 점점 깊어졌습니다. 30년의 시간, 그동안 쌓인 외로움, 그리움, 모든 것이 그 키스 안에 녹아들었습니다. 숨이 가빠졌습니다. 민호가 잠시 떨어지며 제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괜찮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지 않았지만 멈추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의 손이 제 블라우스 단추에 닿았습니다. 그리고 멈췄습니다. 수연아, 진심으로 물어볼게. 정말 괜찮아? 나중에 후회하지 않을 자신 있어? 저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후회할 것 같아. 분명히. 근데 여기서 돌아가도 후회할 것 같아. 그냥 오늘 하루만큼은 나로 살고 싶어. 민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첫 번째 단추를 풀었습니다. 침대에 앉았을 때 온몸이 떨렸습니다. 민호가 제 뒤에서 천천히 블라우스를 벗겨냈습니다. 그의 손길이 제 어깨를, 등을, 허리를 타고 내려갔습니다. 수연아, 너 정말 예뻐. 52년을 살아오며 누구에게도 듣지 못했던 말.
남편은 제 몸을 익숙한 풍경처럼 대했지 아름답다고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거짓말. 진심이야. 민호가 제 어깨에 키스했습니다. 목덜미에 쇄골에 천천히 내려가며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26년 만에 느끼는 낯선 감각, 죄책감과 설렘이 뒤섞였습니다. 민호야. 응? 천천히 해줘. 나 오랜만이야. 그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우리는 천천히, 정말 천천히 서로를 탐색했습니다. 52세와 54세의 몸. 젊은 날의 탄력은 사라졌지만 그 안에는 세월의 흔적과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민호의 손이 제 허리를 감쌌습니다. 저는 그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수연아, 나 지금 너무 행복해. 나도.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이 순간만큼은 정말로 행복했습니다. 침대 시트가 흐트러졌습니다. 민호가 저를 천천히 눕혔습니다. 그리고 제 위에 올라왔습니다. 무게가 느껴졌지만 무겁지 않았습니다. 수연아, 아프면 말해. 응. 그의 손이 제 다리를 벌렸습니다. 순간 모든 것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와 이 방에 있고 곧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으려 하고 있습니다. 민호야, 잠깐. 그가 멈췄습니다. 왜? 무서워? 아니, 그냥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냥 이 순간을 조금 더 기억하고 싶었습니다. 민호가 제 이마에 키스했습니다. 천천히 해. 우리 시간 많아. 하지만 시간은 많지 않았습니다. 이 순간이 끝나면 우리는 다시 돌아가야 했으니까요. 그가 천천히 제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아, 작은 신음이 입에서 새어나왔습니다. 아픔과 낯선 감각. 하지만 동시에 살아있다는 느낌. 괜찮아? 응. 계속해. 민호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점점 깊게. 저는 그의 등을 감싸 안았습니다. 땀이 배어나오는 피부, 빨라지는 숨소리, 격렬해지는 움직임. 26년 만에 느끼는 감각. 남편과는 달랐습니다. 익숙함이 아니라 새로움이었고 의무가 아니라 욕망이었습니다. 수연아, 나.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도 무언가가 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나도. 정확히 무엇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쾌감일까요? 슬픔일까요? 아니면 해방감일까요? 민호가 제 이름을 불렀고 저도 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멈췄습니다. 한참을 숨을 고르며 누워 있었습니다. 민호가 제 옆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저도 같은 곳을 바라봤습니다. 수연아, 응, 후회해.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후회일까요? 아니면 오랜 갈증을 해소한 느낌일까요? 모르겠어. 지금은 그냥 아무 생각도 하고 싶지 않아. 민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나도. 시간이 어떻게 흘렀는지 모르겠습니다. 창문으로 들어오던 햇살이 점점 기울었고 방 안은 어스름하게 변해갔습니다. 민호가 일어나 옷을 주워 입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천천히 일어나 흐트러진 옷을 챙겼습니다. 거울을 보니 낯선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헝클어진 머리, 붉어진 얼굴, 멍한 눈빛. 수연아. 뒤에서 민호가 저를 안았습니다. 미안해. 왜? 이렇게 만들어서.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내가 선택한 거야. 민호가 거울 속에서 저를 바라봤습니다. 근데 있잖아, 수연아. 나 하나만 물어봐도 돼? 뭔데? 너 행복해? 그 질문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행복하냐고? 불행하지는 않습니다.
아이들도 잘 컸고 남편도 성실한 사람입니다. 경제적으로도 안정적이고 건강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행복하냐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모르겠어. 불행하지는 않은데. 행복하다고 말하기도 애매해. 그럼 외로워? 응, 외로워.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제 입으로 직접. 민호가 조용히 제 어깨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나도 외로웠어. 사업은 잘 됐고, 돈도 벌었고, 사람들도 많이 만나는데, 집에 혼자 있으면 너무 조용하더라. 결혼 안 했어? 했었어. 10년 전에 이혼했어. 그랬구나. 그때 생각했어. 아, 내가 진짜 사랑했던 사람은 따로 있었는데 하고,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게, 나, 민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좋아했어. 근데 고백도 못했지. 나 양아치였으니까. 너한테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했어. 민호야, 결혼하고도 가끔 생각났어. 박수연은 잘 살고 있을까, 행복할까, 그런 거. 근데 동창회에서 널 봤을 때 내 눈빛이 나랑 똑같더라. 눈물이 흘렀습니다. 참으려고 했는데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미안해. 나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 민호가 저를 돌려 안으며 제 눈물을 닦아줬습니다. 울어도 돼. 나도 울고 싶어.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 그저 서로의 온기만 느끼면서 샤워를 하고 나왔을 때 민호가 침대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수연아, 나 욕심 부려도 돼? 무슨 욕심? 한 번만 더 보고 싶어. 오늘로 끝이라는 거 알아. 근데 그래도 한 번만 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그렇지? 오늘로 끝이야. 우리 여기서 끝내야 돼. 민호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알아. 근데 너무 아쉽다. 나도.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때 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남편이었습니다. 여보, 저녁은? 순간 모든 것이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지금 모텔방에 있고 방금 다른 남자와 관계를 가졌고 남편은 집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 친구랑 저녁 먹고 있어요. 조금 늦을 것 같아요. 그래. 조심해서 와. 전화를 끊고 나자 손이 떨렸습니다.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민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가야지? 응. 수연아. 응. 나 평생 오늘을 잊지 못할 것 같아. 저도 그럴 것 같았습니다. 제 몸에 남은 그의 흔적, 제 안에 남은 그의 온기, 모든 것이 선명했습니다. 방을 나서는 길, 민호가 제 손을 마지막으로 한 번 꼭 잡았습니다. 수연아, 행복해. 너도. 혹시 나중에 힘들 때, 정말 혼자 견딜 수 없을 때, 그때는 연락해. 친구로서라도 옆에 있어줄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연락하지 않을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민호야, 고마워. 오늘 날 여자로 봐줘서. 나도 고마워. 내가 나를 기억해줘서. 우리는 서로 다른 방향으로 걸었습니다. 뒤돌아보지 않기로 했습니다. 택시를 탔을 때 기사님이 물었습니다. 어디로 가시나요? 집으로요. 그 말을 하는 순간 눈물이 또 흘렀습니다. 집으로. 제가 돌아가야 할 곳으로. 제 일상으로.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거리의 불빛들이 흐릿하게 번졌습니다. 오늘 하루 저는 박수연이었습니다. 누군가의 아내도 누군가의 엄마도 아닌 그저 한 사람의 여자로서. 그리고 이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제자리로. 핸드폰 화면에 민호의 번호가 떠올랐습니다. 저는 한참을 그 번호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삭제 버튼을 눌렀습니다. 삭제하시겠습니까?
확인을 눌렀습니다. 그렇게 오늘은 기억 속으로만 남기기로 했습니다. 몸 어딘가가 아팠습니다. 오랜만에 사용한 근육들, 낯선 감각. 하지만 그 아픔조차 생생한 증거였습니다. 오늘이 실제로 일어난 일이라는. 다음 날 아침 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평소와 같은 일상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제 친구 만나고 왔어? 남편의 무심한 질문에 저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응. 오랜만에 이야기 좀 나누고 왔어. 그 짧은 대답으로 모든 것을 덮었습니다. 아니, 덮은 게 아니라 제 안에 조용히 묻어두기로 했습니다. 민호에게서 더 이상 연락은 오지 않았습니다. 저도 먼저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약속이라도 한 듯 그날을 마지막으로 남겨두었습니다. 가끔 거울을 보다가 그날의 제가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의 아내도 엄마도 아닌 그저 한 여자였던 그 순간. 그것은 일탈이었고 충동이었고 한 사람으로서의 저를 다시 확인한 시간이었습니다. 후회는 없습니다. 그것이 저를 무너뜨리지 않았고 오히려 제 안의 작은 불씨를 다시 느끼게 해주었으니까요. 어느 날 남편이 말했습니다. 요즘 표정이 밝아진 것 같아. 저는 잠시 멈칫했지만 곧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나도 가끔은 나를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신문을 펼쳤습니다. 저는 조용히 식탁에 반찬을 올리며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평생 누군가의 아내로, 엄마로 살아가지만 그 이름들 속에 묻힌 나 자신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때론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감정이 가장 진실된 내 마음일 수 있다고. 그 감정이 죄가 되지 않도록 삶의 중심에 나라는 사람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많은 역할을 짊어지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역할들 사이에서 진짜 나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때로는 마음속 깊은 곳에 잠들어 있던 감정이 깨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정리하느냐는 각자의 선택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와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만약 당신이었다면 그날 밤의 선택을 후회라고 부르시겠습니까? 아니면 기억이라고 부르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